훈련 전날 밤, 기지 근처의 작은 반은 미군 병사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내일의 고된 훈련을 잊고 싶어하는 젊은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죠. 잭 로웰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맥주잔을 기울이며 농담을 주고받던 그의 시선이 문득 한 구석에 머물렀어요. 바의 가장 조용한 자리, 창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단발머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붉은 원피스를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 주변의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차분해 보였어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잭은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 좀 봐. 잭이 동료들에게 속삭였어요. 혼자서 와인 마시고 있잖아. 누굴 기다리는 건가? 동료 중 하나가 킥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가서 말 걸어보지 그래? 어차피 내일 훈련이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잭은 맥주로 약간 달아오른 기분에 자신감을 더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앞에 서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같이 마실래요? 미군은 훈련 전날 와인을 마시는 예쁜 여자를 보면 인사하는 게 예의라서요. 여성은 잠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고 표정에는 별다른 감정의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한 태도였죠. 죄송하지만 누굴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단호했어요. 잭은 순간 당황했지만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냈어요. 그래요? 그럼 이건 팁이에요. 아름다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충동적으로 그 지폐를 그녀의 가슴골 쪽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움직였어요. 가볍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그의 손등을 밀어냈죠.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로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인잔을 비우고 가방을 들더니 발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요. 잭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뭐야, 차였네 라며 웃어댔지만 그는 어색한 웃음으로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녀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분노도 당황도 아닌 그저 차가운 무관심이었던 그 시선이요. 그건 잭이 기대했던 어떤 반응과도 달랐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훈련장에는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감돌았습니다. 주한미군 고등급 전술 사격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잭은 어젯밤의 일을 떨쳐내려고 애쓰며 동료들과 함께 장비를 점검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만 뇌리에 스쳤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군에서 파견된 특급 교관이 직접 지도할 예정입니다. 부대장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분은 707 특임대 소속으로 국제합동 훈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모두 긴장하고 임하기 바랍니다. 훈련장 입구로 군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완전 무장한 한국군 교관이었어요.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부터 남달랐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죠. 집합, 교관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어요. 미군 병사들이 일제히 정렬했습니다. 잭도 동료들과 함께 차렷 자세를 취했죠. 교관이 천천히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잭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젯밤 바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단발머리는 군모 때문에 약간 눌려 있었지만 그 차분한 눈빛과 단정한 이목구비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그 사람이었어요. 송유진 소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젯밤과 똑같이 차분했습니다. 앞으로 사흘간 여러분의 사격 실력 향상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잭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젯밤 자신이 저지른 일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 모욕적인 행동, 그 경솔한 말들, 그리고 지폐를 밀어 넣으려 했던 그 순간까지요. 송유진 소령은 훈련생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데이비스, 여기 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여기 있습니다.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잭의 가슴은 더욱 빨리 뛰었어요. 잭 로웰,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잭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대답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송유진 소령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그것이 오히려 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본 사격 자세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잭 로웰 병사, 앞으로 나와서 시범을 보이십시오. 잭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평소라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기본 자세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조준 자세, 앞꿈치가 불안정합니다. 송유진 소령의 지적이 차갑게 들려왔어요. 체중 중심을 다시 잡아보십시오. 잭은 당황한 채로 자세를 고쳐 잡았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다시. 송유진 소령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관으로서 훈련생을 지도하는 목소리였죠. 훈련 이틀째가 되자 제기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평소 사격 실력으로는 부대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했던 그였지만 송유진 소령 앞에서는 초보자처럼 어설펐어요. 손이 떨리고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로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엉망이야? 동료 데이비스가 쉬는 시간에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그 한국 여교관한테 꽂힌 거 아니야? 다른 동료들도 킥킥거리며 합세했습니다. 맞아. 어제부터 계속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잖아. 저 소령님 진짜 미인이긴 하던데. 하지만 완전 차가워 보여. 얼음공주 같다고. 잭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을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훈련 시간, 송유진 소령은 각 훈련생의 자세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격려의 말도 건넸어요. 좋습니다. 브라운 병사, 호흡이 안정되었네요. 윌슨 병사, 어제보다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잭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잭의 실수를 지적할 때도 최소한의 말만 했어요. 자세 교정, 다시 집중하십시오. 그뿐이었죠.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기계적인 지시사항들만요. 이상하게도 그 무감정한 태도가 잭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질책을 한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그녀는 마치 어젯밤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잭이라는 존재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표물까지 거리 100m, 각자 10발씩 사격하겠습니다. 송유진 소령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잭은 사격대에 엎드려 소총을 구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 있는 거리였죠. 첫 번째 사격,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잭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로엘 병사, 송유진 소령이 그의 뒤에 다가왔어요.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잭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부담스러웠어요. 어젯밤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제대로 된 지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되어 막사로 돌아온 잭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자신의 행동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폐를 그녀의 가슴골에 밀어 넣으려 했던 그 순간,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경솔하고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녀가 그 어떤 질책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분노를 표현하거나 항의를 한다면 오히려 속이 시원했을 텐데 그녀는 마치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잭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죠. 훈련 사흘째 오후, 뜨거운 햇살이 훈련장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훈련생들은 그늘을 찾아 삼삼오오 모여들었어요. 송유진 소령도 나무 그늘 아래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잭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아니 접근해도 되는 건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송유진 소령이 더위 때문인지 긴팔상에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였어요. 그 순간 잭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팔뚝 안쪽,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문신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듯한 흉터 같았죠. 잭은 눈을 세게 깜빡이며 다시 자세히 보려 했습니다. 0312KOBL K7 숫자와 알파벳이 조합된 코드였어요. 그런데 그 코드가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조합이었죠. 갑자기 잭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이라크 전쟁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복했던 그 숫자였습니다. 0312KOBL K7. 이 코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잭,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아빠 목숨을 구해준 구조작전 번호야.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다. 잭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막사로 돌아온 잭은 개인 소지품 중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낡은 군인 수첩이었죠. 수첩을 뒤적이다가 찾았어요. 아버지가 손수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 구조작전 0312KOBLK7 한국군 파견대 여군 교관에 의한 구조.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악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생명의 은인. 이름은 끝까지 알 수 없었음. 하지만 그 코드 번호만은 절대 잊지 않겠다. 잭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부대 기록실로 달려갔어요. 이라크 파병 당시의 합동작전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뒤진 끝에 드디어 찾았어요. 031 KOBL K7 구조작전 한국군 특수부대 파견 교관 송유진. 중미 당시 계급에 의한 미군 병사 구조작전 성공. 구조 대상 토마스 로에라사. 잭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 여자에게 저지른 모욕적인 행동의 상대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바에서 지폐를 밀어 넣으려 했던 그 손길이 아버지를 총알 세례 속에서 구해낸 바로 그 손이었던 거죠. 잭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은인.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자신이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잭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죠. 훈련 마지막 날 오후. 특별 사격 시범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송유진 소령이 직접 시연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죠. 훈련장에는 미군 부대의 장성들과 한국군 교관들, 그리고 모든 훈련생들이 모여들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극한 상황에서의 정밀 사격 기법을 시연하겠습니다. 송유진 소령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실제 작전에서는 시야가 제한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요구됩니다. 잭은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관측 구역에 서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젯밤 발견한 진실이 계속해서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시연은 눈가리개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100m 정밀 사격입니다. 송유진 소령이 말하며 검은 천으로 눈을 가렸어요. 완전히 시야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관측수가 목소리로 방향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목표물 정면, 거리 100m, 바람 방향 동남풍, 풍속 초속 3m. 송유진 소령은 침착하게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마치 눈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고 정확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는 소리가 고요한 훈련장에 들렸죠. 탕!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정중앙입니다. 관측수의 외침이 터져 나왔어요.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연속으로 4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각 발사 사이의 간격은 정확히 3초였죠. 마치 시계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정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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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앙. 관측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어요. 잭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눈을 가린 상태에서 100m 거리의 목표물을 5발 연속으로 정중앙에 명중시키다니.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시연은 불규칙한 자세에서의 즉석 사격입니다. 송유진 소령이 눈가리개를 풀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서서 사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좌우로 움직이면서요. 그녀는 좌측으로 3걸음 이동한 후 즉시 사격 자세를 취했어요. 조준하는 시간은 불과 1초였습니다. 탕! 정중앙입니다. 이번에는 우측으로 5걸음 이동했어요. 역시 1초의 조준 시간만으로 발사했습니다. 탕! 정중앙입니다. 잭은 이제 그녀가 단순한 교관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바에서 혼자 조용히 와인을 마시고 있었을까요? 왜 그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을까요? 마지막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하는 목표물에 대한 연속 사격입니다.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목표물이 좌우로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송유진 소령은 목표물의 움직임을 잠시 관찰한 후 연속으로 3발을 발사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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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발 모두 명중. 정중앙입니다. 훈련장이 폭발적인 박수로 들끓었어요. 하지만 잭에게는 그 박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여인은 전설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사람에게 평생 가장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던 거죠. 훈련 마지막 날 저녁, 수료식이 끝나고 모든 훈련생들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축하하며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어요. 하지만 잭은 한쪽 구석에서 송유진 소령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비를 정리하며 본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잭은 몇 번이나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과로는 부족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길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로엘, 뭐해? 같이 사진 찍자. 동료 데이비스가 소리쳤지만 잭은 고개를 저었어요. 먼저 가 있어.
나중에 갈게. 결국 잭은 용기를 냈습니다. 송유진 소령이 마지막 장비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소령님, 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송유진 소령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은 눈빛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로엘 병사? 잭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팔에 새겨진 작전 번호를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0312KOBL-K7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송유진 소령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차가웠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잭은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토마스 로엘 하사였습니다. 늘 자랑하셨어요. 이라크에서 한국군 여자 교관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이름이 그것뿐이었다고 하셨어요. 한국군 여자 교관이라는 것만. 송유진 소령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분, 지금도 건강하신가요? 송유진 소령이 조용히 물었어요. 잭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숨은 그날 한 여군이 건져줬다고. 언젠가 그분을 찾아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잭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게 당신이셨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잭이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송유진 소령이 입을 열었어요. 로엘 병사, 고개를 드십시오. 잭이 고개를 들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그날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잭은 갑자기 정식으로 경례를 올렸어요. 훈련장에서 배운 모든 자세로 군인의 방식으로 최대한의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한 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부대는 축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훈련생들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지난 사흘간의 고된 훈련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했어요.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기념사진을 찍자는 제안들이 이어졌습니다. 소령님, 저희와 함께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몇몇 훈련생들이 송유진 소령에게 다가왔어요. 이런 훌륭한 교관을 만날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요? 송유진 소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만요. 훈련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잭은 끝까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며칠 전 저지른 일에 대한 부끄러움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훈련생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송유진 소령도 마지막 짐을 챙기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군용 가방을 어깨에 메고 훈련장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마치 이곳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기억에 남기려는 듯했습니다. 잭은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송유진 소령이 그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로엘 병사.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인간적이었어요. 잭은 깜짝 놀라며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네, 소령님, 편하게 하십시오. 송유진 소령이 말했어요. 그녀는 잠시 잭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격은 어떠셨습니까? 부끄럽습니다. 평소 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송유진 소령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훈련 기간 동안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사격은 단순히 관역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로엘 병사,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진짜 사격은 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는 관역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하죠. 누구를 구할 것인가? 언제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잭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전장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사선에서는 말보다 선택이 먼저입니다. 송유진 소령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어떤 선택이었든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고 바꿀 수 있다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그 말은 분명한 용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보다는 앞으로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죠. 잭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목구멍이 메어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경례했어요. 이번에는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격려였습니다. 송유진 소령도 군인의 예의로 답례했어요. 그 순간 잭은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결별하는 순간이었어요. 몸 조심하십시오. 로엘 병사. 송유진 소령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령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잭이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송유진 소령을 태운 군용차가 기지를 떠나는 것을 잭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차량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